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국 초중등 교육정책 자료들을 좀 같이 보면서요. 요즘 교육 현장에서 어떤 큰 변화들이 있는지 그 흐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뭐 정책 몇 개가 바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어떤 목표나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키워드를 보면 딱 학생 중심, 그리고 미래 대비, 이게 계속 보이죠. 네, 그 큰 틀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걸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역시 그 학생 개개인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 2022 개정 교육과정. 이게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학습자 주도성, 역량 이런 걸 강조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제도가 바로 고교 학점제인 거죠. 고교 학점제. 네. 예전처럼 그냥 주어진 시간표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기 진로나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직접 선택을 하고요. 네, 선택하고 그 학점을 따야 졸업하는 방식. 그렇죠. 진로 맞춤, 과목 선택. 그러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훨씬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로 현계 교육과정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면서 진로 탐색이나 설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거고요. 근데 학생이 스스로 과목 선택하고 진로 설계한다? 이게 듣기엔 좋은데, 학생이나 학부모는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가 많아지면 고민도 깊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나 진로 설계를 위한 좀 준비 단계랄까요? 그렇군요. 준비 단계. 네. 그리고 또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 이것도 중요해요. 학교가 이제 지역 특성이나 학생들 수요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학교별로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에 좀 더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네요.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는 큰 방향 아래서 진로 탐색부터 과목 선택, 또 학교 현장의 자율성까지. 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좀 볼까요? 미래 사회 대비 역량 강화. 이게 또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융합교육, 그러니까 스팀하고요. 네, 스팀. 그리고 AI 서브 기반 교육 확대, 이 두 가지죠. 스팀 같은 경우는 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걸 그냥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막 융합해서 실생활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미세먼지 문제다. 이러면 과학적 원리도 알아야 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또 공학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설계할 수도 있고 이걸 또 알리는 캠페인 디자인 같은 예술적 요소까지 다 연결해보는 시기죠. 와, 단순히 지식을 막 합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훈련이네요. 그렇죠. AI나 소프트웨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AI랑 소프트웨어는 뭐 미래 사회의 거의 기본적인 언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 리터러시나 알고리즘 이해 같은 컴퓨팅 사고력, 이게 이제 필수 소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환경 문제, 이것도 점점 신박해지니까 네, 맞아요. 생태전환, 지속가능 발전 교육, ESD라고 하죠. 이것도 강조됩니다. 탄소 중집 같은 거요? 네, 탄소 중집 같은 개념 배우고 환경 문제 해결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민으로 크도록 돕는 거죠. 기술, 환경,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두 축에 대한 대비군요. 근데 교육이 꼭 지식이나 기술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시민으로서의 자질,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민주시민 및 인성교육 내재화, 이게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네, 인성교육. 존중, 책임, 협력 뭐 이런 가치들 있잖아요. 이걸 교과 수업이나 창체활동이나 학교생활 곳곳에 스며들게 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역량이나 민주시민성을 기르도록 하는 거죠. 지식만큼이나 더불어 사는 지혜가 중요하자.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모든 학생이 다 누릴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지역 간이나 학교 간 격차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지점 때문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같은 방식이 나온 겁니다. 온라인으로요? 네, 학생 수가 너무 적거나
특정 과목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랑 같이 원격 수업으로 원하는 과목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아하. 사는 곳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좀 넓혀주려는 시도죠. 이게 또 기술 발전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점이 흥미롭고요. 와, 정말 많은 정책들이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들어보니까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존중하고 또 미래 사회 역량 키우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시민으로 키우려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교육 시스템 전체를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바꾸려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정책 발표랑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요. 그렇죠. 과제들도 많을 거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교육 정책의 변화들이 앞으로 학교 현장과 또 우리 학생들의 배움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으려면 우리 사회는 또 무엇을 더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